즐거움의 시작 핑글스. 한 번 열면 멈추지 않는 즐거움. 즐거움. 네, 이거. 네, 안녕하세요. 예, 닥서클님 어서 오세요. 예, F님 어서 오세요.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예, F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우선 방송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알바를 구한다. 요건은 지난번 마자세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로 한정한다,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그거죠. 저도 급하지만 예, 누타님 에드블룬 고맙습니다. 제 입장은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급해도 같이 일할 분은 반드시 인성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어떻게 봅니까? 마자세 모임에 오신 분들을 인성을 우선하죠. 마자세 모임에 오신 분들은 다 인성이 훌륭하신 분이고 인상들도 이렇게 평균 수준을 넘어요. 그 마자세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누구라고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인드라가 어려울 때 특히 이게 연말이어 가지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일도 잘하시고 첫날인데도 너무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편했습니다. 정말로 두 분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미 딱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딱 또 됐는데 다른 분들이 또 몇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이미 정해져 가지고 제가 어떻게 다음에 이렇게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너무너무 인상이 좋으시니까 두 분 다 또 약간 진상스러운 손님들도 두 분들 인상에 진상 부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평균적인 손님들도 갈 때 뭐 그렇게 인드라가 뭐 안주나 뭐 이런 거 자격 서비스가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인드라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맛있게 먹고 간다, 이렇게 잘 먹고 갑니다, 이렇게 딱 덕답을 주시고 왔습니다. 다 그 얼굴이죠. 루타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무사히 마쳤고 연말에 까지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고맙습니다. 역시 어떤 우리 이웃분들은 인성이 우선이고 능력도 일도 잘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덕담이 아니고요. 인드라 진심입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서님 어서 오세요. 네. 자, 673회 억설타임즈 쇼 2022년 12월 18일 이놀리 인드라 이더리움 오늘 샀다. 폭락에 대비하라. VOA 이든영 성렬령 원희룡 추구길 배승희 블룸버그 아침한개 휘철리즘 안될공학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7년 사람 박정희 어벤져스 전략 K VOA 암호화폐 크롬 먹통 추구길 블룸버그 블랙록 이든영 배승희 사람 박정희 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7년 루노 라쿠스 아침한개 원희룡 안될공학 히철리즘 어벤져스 전략 K 이런 제목입니다. 갑자기 이제 어젠가 그젠가 그저께인가 컴 다운 돼가지고 컴을 복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크롬이 먹통이에요. 그래서 크롬 제거하고 크롬 다시 깔았고요. 잘 되고 있고 그랬는데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다고 또 그러네요. 아니 업그레이드 하면은 먹통이 돼. 왜 마이크로소프트 인드라 컴퓨터 빨리 좀 교체하라 이런 신호입니까? 이 낡은 컴퓨터, 가게 컴퓨터. 아니 업그레이드 하면은 컴다운이 돼요. 오늘도 2번이 컴다운 됐습니다. 왜 평상시에는 컴다운이 잘 안 되더니 꼭 이렇게 업그레이드만 되면은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완전히 하드가 망가질 때까지는 이 컴퓨터 사용하고요. 그리고 인드라 그 컴퓨터 아무리 뭐 이렇게 해킹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있는 정보 다 늘어놓고요. 컴퓨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 컴퓨터에도 아무것도 없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672의 일부 왜 중국계 자본 기업 주식 암호화폐를 조심해야 하나? 뭐 인드라가 뭐 이렇게 올리고 바이낸스도 망한다. 망할 수 있다. 세계 1위 거래소라고 안심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자오 창펑 창펑 자오라고도 하고 한국 동양식 서양식 그런 그렇죠. 일부러 젊게 젊은 시절에 창펑 자오고 좀 늙은 애 지금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창펑 자오가 개인 지갑에 암호화폐 보관하는 사람들 99% 돈 잃는다. 갑자기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안 그래요? 거래소 위험하다. 암호화폐 손 떼라. 개인 지갑 활용해라. 이랬더니 창펑자오에서 이랬네요. 저는 뭐 이해돼서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갑이 없습니다. 이 창평자오의 말을 인드라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볼 테니까 개인 지갑 안 만들었어 인드라가. 그 업비트에 다시 돈을 넣고 기록에 다 나와 있어. 이거 뭐 인드라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입출금 내역이 쫙 나오니까 뭐 이웃분들한테
이웃분들이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는 분들은 인드라한테 얘기하세요. 다 공개할 수 있어요, 인드라. 예, 그리고 이 방송 끝나면 원하시는 분들은 인드라가 언제부터 매수했는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증거도 다 보여줄 수 있고요. 인드라가 딱 매수한 다음부터 갑자기 한 0.5% 폭락했어요. 뭐 얼마 매수했냐? 이더리움을 매수했는데 0.1 14만 원을 매수했습니다. 15만 원인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15만 원을 딱 매수하자마자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샀어. 그랬더니 30만 원. 조금 더 떨어져서 45만 원인가? 그렇게 사서 이제 근데 손님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정신없이 있는데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매수해가지고 지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200만 원어치 샀어요. 2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지금 현재 평가 손익이 마이너스 4,550원. 이것도 이게 저장해야 되나? 이건들은 인드라가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수 있잖아요. 저장해야죠. 말하는 시점에서 뭐 인드라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장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많이 샀나? 많이 샀네. 지금 나는 한 200만 원 생각했는데 지금 329만 원어치 샀어요. 329만 원어치. 300만 원이 조금 넘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고요. 300만 원어치 샀습니다. 뭐 어쨌든 창펑자오가 개인 지갑은 돈 있는다. 거래소에 맡겨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세계 1위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 흔들 가상화폐 업계 불안감 확산. 또 이렇게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좀처럼 이런 방송은 안 하는데 인드라가 또 인드라 방송에 또 이렇게 제목으로 다루니까 암호화폐에서 손 떼라. 그러니까 미국 소리 방송에서 이렇게 정론 방송이죠.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소리 화이팅. 야, 인드라는 열렬한 VOA 구독자인데 이 얘기했네. 바빠가지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면은 손님이 들어오고 방송하려고 하면 손님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래요. 오늘 함께 하신 분이 알 겁니다. 인드라 사실 오늘 9시에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오늘 9시에 그냥 영업 종료하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저 10시부터 방송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런 얘기 하자마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여자 손님들이. 그래서 이웃분이 아실 겁니다. 인드라 영업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만 더 있으면 안 됩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또 여자분들이니까 인드라가 또 그러세요. 이랬더니 또 이제 그 후로 손님 몇 분 더 들어왔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손님이 끊기면 그냥 접고 방송합니다. 가쿠토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인드라는 뭐 속이는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비트코인 5,000달러를 전망하시는군요. 선생님께서도 폭락론자가 되실 줄은 몰랐는데 저는 오해하시는 건데 테네님과 달라요. 저는 폭락론자가 아닙니다.
폭등론자도 아니고요. 테니님은 폭락론자죠. 이게 뭐 1년 내내 사시사철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오른다 얘기를 한 번이라도 안 하니까 테니님은 폭락론자가 맞죠. 저는 때에 따라서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폭락론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네요. 그쵸? 네, 저는 폭락론자인 적도 없고 폭등론자인 적도 없고 그냥 구라 경작하고 인간지표이지, 저는 단 한 번도 폭락론자이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폭등론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제는 인들아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했지 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번 월드컵 끝나고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미약한 산타랠리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 방송에서는 암호화폐에서 손 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미약한 산타랠리 가능성조차도 없다고 봤었는데, 이번에는 미약하지는 않지만 희미한 산타랠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희미한 산타랠리 가능성은, 그러면 고점은 어디까지 보느냐. 저는 이번에 25일까지 간단히 시각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국 시각으로 26일 자정 26일 새벽 6시까지 2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그냥 암호화폐니까 26일 아침 9시 한국 시간이죠. 26일 아침 9시 기준으로 제 생각에는 고점이 지난번에 CPI 발표됐을 때 올랐잖아요. 전 세계 주식도 오르고 암호화폐도 올랐잖아요. 딱 거기까지 오른다. 딱 거기까지 오르고 그 이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희미한 폭등론자, 그냥 상승론자. 이게 무슨 폭등이에요? 상승이다. 딱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반론 주세요. 뭐 근거를 요구하시면 근거를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방송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또 메시 축구로 봐야 되니까 오늘 자정에 메시하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축구 인간지표로서 아르헨티나 메시 우승을, 지난번 방송에서는 누가 이길지 잘 솔직히 모르는데 또 메시가 우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단언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한다. 축구 인간지표로서 아르헨티나 메시가 우승한다.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메시가 우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근거를 요구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구사항이 없으면 그냥 얘기 안 할게요. 메시가 우승해요. 그래서 뭐 오리지널 진짜 배기 정통 폭락론자로서 저는 비트코인 2,000달러 깨진다로 전망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잘했습니다. 테레님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스템알립 님의 숨은 재능을 발견하였습니다. 만인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재능 님은 반드시 중국에 가실 것입니다. 이거 하여튼 간에 또 시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테네님께서 이렇게 인드라를 기쁘게 웃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인드라가 이번에 다시 K뱅크에 돈을 넣고 지난번에 뺐던 돈을 다 넣은 건 아니에요.
50%만 넣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테네님이 언제나 인드라를 웃게 만드네요. 자, 우리 테네 화이팅! 인드라 좋아합니다. 테네님을 오해하시는, 전에 오해하셨는데 요즘은 오해 안 하시는 것 같아. 테네 인드라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바이낸스 사태를 보면 SK가 국내 코인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리고 얼마 전 카카오가 업비트 두나무랑 선긋기 작업을 했을 때, 이제 그 뭐야, 아이디를 카카오 아이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업비트 한 달인가 언제 됐나요? 그 다음부터 업비트가 카카오 쪽으로 연결을 끊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뱅크하고는 카카오페이로 연결돼 있어요. K뱅크에 돈 넣으려면은 하고 카카오페이 인증을 거쳐야 되죠. 네이버 인증이나 카카오 인증. 무척 쎄한 느낌이 들었던 게 생각나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선긋기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카카오가 그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이후에 여러가지 이렇게 손해배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카카오가 감당이 되는데, 만일에 데이터 센터 같은데 이렇게 화재 같은 게 났을 때 업비트에서 암호화폐 시장 같은 데서 만약에 큰 폭락이 왔을 때 아이디가 연결 안 되면 거긴 거다란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그 데이터 센터 화재 그쪽 시절에 업비트의 어떤 등락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감당할 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드라가 카카오 운영진이라면 당연하게 이런 어떠한 리스크를 부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서는 거지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거는 약간 오버하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반면에 이제 FTX 사태 이후로 큰 손들 간의 손바뀜이 크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큰 손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큰 손이냐, 예를 들면 암호화폐에서는 흑동고래, 고래, 상어, 무슨 고등어 꽁치, 이렇게 큰 손들도 분류하잖아요. 비트코인으로 치면은 한 만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잖아요. 1000비트 코인 이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어떠한 흐름을 보면은 흑동고래, 엄청난 고래들이 어느 정도 자기 지분을 팔고 그거를 중간급 애들이 흡수하는 양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소유의 분산,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은 이것이 암호화폐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까 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듯이 큰 선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국유분이 감시책에 들어갔어요. 자, 암호화폐의 큰 손들은 누굽니까? 어둠의 세력들이고, 반쪽 정은, 맹꽁시 파르, 푸틴, 이런 정치 비자금이에요. 얘들이 원래는 모나코 카지노, 무슨 안도라, 키프로스 같은 부동산, 룩셈부르크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여튼간에 그 조세의 피처 그 반쪽 놓으면 아들놈도 그런 조세 피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걸렸죠. 예. 할 짓은 다 해. 반쪽 놓으면 파시스트 집안 내력이 있어요. 집안 내력. 예. 이런 놈이 어떻게 대통령 됐는지 면장급도 안 되는 후레자식인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경고를 계속 국유원이 때렸습니다. 스위스 비밀은행에 있는 뭐 반쪽 정원 비자금 그거 안심하지 마라. 스위스 비밀은행에 있는 무슨 맹꽁 시파르 푸딩 자금 죄송합니다. 푸틴이 아니라 푸딩이죠. 푸딩 자금, 맹꽁 시파르 자금, 반쪽 정원 자금 무슨 문전비 자금 같은 거 있으면 반쪽 정원 자금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안심하지 말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옮겨라. 계속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국유보원이 이렇게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조세에 비춰 이걸 계속 때렸죠. 이제는 국유보원이 암호화폐 시장을 때릴 때라는 거죠. 이미 옮길 애들이 다 암호화폐 시장을 옮겼어요. 네, 다 옮겼다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키운 거예요, 여태까지. 네, 이 암호화폐 시장은 국유원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네, 무슨 일본인스러운 이름으로 나온 어떤 개가 만들었다 아니에요. 국유원이 만들었고, 뭐 이 암호화폐 어떤 그런 거는 CIA의 어떤 자회사 같은 애가 있어요. CIA 자회사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본명 걔는 그냥 당시에 암호화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일본인 이름을 딱 내걸면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전자제품 하면 일본이거든요. 게임기, 전자제품.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 최고다 일본이. 그런 어떤 대중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일본인 이름을 걸었던 것 뿐입니다. 핵심은 국유본이 한 거예요. 그리고 관련자가 인들아 기억하기로는 CIA 자회사 분이었다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암호화폐로 시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호화폐에 투자하면은 누가 누군지 모른다? 아니 다 알아. 국유본은 다 알아요. 모르는 척할 뿐이지. 다 알아. 니네들이 뭐 지금 스위스 비밀은행에 있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때는 스위스 비밀은행은 과거에 어쨌든 로스차일드 가문 소유였기 때문에 뭔가 빈틈이 많고 록펠러 가문에서 이렇게 엿볼 수 없는 여지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도 아니고 굉장히 어떤 이런 기술이 발달해서 스위스 비밀은행에 누구 뭐가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스위스가 지금 막 어렵다 하는 겁니다. 스위스 비밀은행이 망한다 이런 얘기가 10년 전부터 나돌았던 거 지금 최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암호화폐는 어떤가? 암호화폐는 안방이에요. 스위스 비밀금고는 어디까지나 그래도 로스차일드 어떤 창고였다면 암호화폐 시장은요 록펠러 가문 황제 가문에서 초창기부터 딱 기획하고 만들어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다 알아. 지금 왜 마이너스가 거래소 1위 하는지도 만들어준 거야. 마이너스 그 CEO 창펑자원과 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맞아요. 각도님 사토시 걔 익명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일본 하면은 전자제품 뭔가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이제 미국인이 만들었다 이러면 좀 뭔가 그렇잖아요. 국유원이 만들었던 반미 당시에는 친중 반미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대신에 일본 이름을 든 거죠. 일본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거래소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되겠군요. 매달 받는 비트코인도 있는 이분 비트코인을 매달 받는데요.
우리 이웃분 중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비트코인도 매달 받는데요. 이분 뭐 하시는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예, 저도 궁금합니다. 예. 이분은 인드라 애독자시고 안전한 전자지갑에 넣어놔야 되겠네요. 안전한 전자지갑에 넣어두시고요. 지난 인드라쌤 방송 직후 눈여겨보고 있던 분들 전부 다 침묵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성장기도 전환 시도 내년 5% 이상 목표. 인드라가 이제 사이즈 페럼이 통제 불가능하다. 어디로 갈지 걷잡을 수가 없다. 지난 2019년에 사이즈 페럼 초기 발생 때와 유사한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랬더니 곧바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은 중국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할 뿐이다. 이번에 완화 정책도 이미 있었다. 인드라가 얘기하는 것은 타이밍이죠. 원래 완화 정책은 내년에 할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인드라가 얘기했죠.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봉쇄정책으로 가가지고 중국의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그런 다음에 내년부터 완화를 시키면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돋보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고스란히 맹꽁 시파로에 치적이 되고 사이즈 페럼 탓이다. 올해 중국 경제가 뭐 이렇게 어려운 것은 사이즈 페럼 탓이다. 이런 식으로 맹꽁 시파르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좀 앞당겨졌다. 요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개월 정도 빠르게 했다는 것 자체는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큰 그림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우왕좌왕 가입할 지팡 공작회의도 다시 시작한다고 하네요. 추구길 무기한 연기했다가 그 다음에 원화 매수하라. 블룸버그가 갑자기 블룸버그가 지금까지 문전비 시절에는 정치 뉴스건 경제 뉴스건 인드라 느낌상 상당히 한국 경제에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심지어 그래서 문전비 잘파쇼들이 블룸버그 기사, 비판적인 기사에 뭐라고 했냐면 검은머리 기자가 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욕을 줬고, 그로 인해서 블룸버그 기자에게만, 외신 기자에게만 모욕을 준 것뿐만 아니죠. 좌파쇼 문전비가 외신 기자들을 향해서, 외신 기자들이 글을 쓸 때마다 뉴욕타임즈 기사, 비판 기사에도 검은 머리다 이런 식으로, 블룸버그도 검은 머리다 이런 식의 검은 머리를 남발되니까 외신 기자 클럽에서 이례적으로 문전비 좌파쇼 정권의 언론 탄압을 중지하라 이런 이례적인 성명 같은 것들을 내놨죠. 여러분 이런 뉴스를 못 봤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몇 달인가 매국의 딸, 좌파쇼 문전비, 좌파쇼 반쪽 노면, 좌파쇼 반쪽 정은, 아니면 우이파쇼 반쪽 아베, 이런 애들한테 선동선전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무리들에게, 그런 애들한테 매수당한 애들에게 세뇌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내년 달러 가치 추가 하락 여지, 블룸버그 원달러 1130원 가능성도
블랙록 연준 침체에도 채권 주식 구원하지 않는다. 자, 블룸버그의 이러한 어떤 보도는 인드라 볼 때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드라가 줄곧 강조하는 게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미국은 큰 나라고, 미국 연준이 한국 중앙은행, 한국은행 을 통해서 먼저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한다 이거죠. 언제? 내년 말 4, 4분기에 한국이 먼저 금리 인하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2023년에는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 하나의,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단 하나의 조건은 중국 사회주의 패럼 이 통제 불가능으로 빠져가지고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내년에 미국은 연준은 금리 인하 안 한다. 2024년부터 한다. 반면에 한국은 내년 4, 4분기 때 한다. 왜?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남들보다 빨리 금리 인상했고 남들보다 빨리 금리 인하하는 겁니다. 왜? 국유본이 테스트하는 거죠. 한국을 보고서 금리 인하 효과를 타진하고, 또 이런 것들이 시그널이 돼서 전 세계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보면서 그 다음에 연준이 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장은 누가 임명하죠? 성렬형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문전비가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과 동격이 한국은행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장은 누가 임명한다? 국유본이 임명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캠파이어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3위 고래, 3위 고래가 1000 비트코인을 매도한 건 아니고요. 출금했습니다. 입금한 자기 지갑,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고래들은 자기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갑에서 입금하면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난 그냥 지켜보겠다, 이런 거고, 만약에 출금하면 출금의 의도는 대부분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시켜서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로 이동해야죠. 그래서 매도의 목적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출금했다고 해서 곧바로 매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출금했다고 해서 매도를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저께인가 오전에 8시에 매도했다. 인터넷 방송 직후에 6시간 뒤에 이렇게 비트코인 3위가 매도했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래 동향이 암호화폐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여러 조건 중에 하나죠. 가령 비트코인 선물 옵션, 선물 시장. 과거에는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선물 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그 모건스탠리 같은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실제로 보유하지는 않으면서 선물 시장에는 골드만삭스 같은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암호화폐도 선물 시장이 중요해졌다. 또 하나는 이런 고래 대주주죠. 대주주의 동향, 이런 것도 중요하고, 차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메이저 뉴스, 이런 어떤 메이저 뉴스가 당장 어떤 특정 종목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 전체에 판을 깔아주는 의미가 있어서 매크로, 예를 들면 파월의 주장, 연준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의 종합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런 요중에 고래 요인도 참고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가 신뢰 회복 안간힘에도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미결제량 줄어들었다,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코인이 신호 전향을 완료하신 것 같네요. 한동안 안 봤는데 인드라님이 링크를 거셔서 몇 개 동영상 보니 친중이란 논조가 180도 변했군요. 인드라가 친중이란 논조였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코인 어떤 유튜브에서 코인 방송하는 그 유튜버들이 상당수가 친중이었는데, 근래 인드라 덕분에 링크 타고 가서 보니까 그런 어떤 지금 흐름이 친중 일색이었던 그 코인 동영상들이 상당히 바뀌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드라가 친중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코인 유튜버들이 친중에서 최소한 반중이 되거나 중립이 됐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코인들이야 돈 벌면 세력이 큰 세력에 붙기 마련이에요. 친중 시대에는 국유본이 신중하러 갔던 시대에는 친중에 붙었었던 게 저술적으로나 돈 벌기 좋으니까 친중이었던 거고, 지금은 친중해봐야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안 나오니까 최소한 중립이 된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최초, 이게 이제 그런 얘기죠. 아시아, 그러니까 뭐 홍콩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비트코인 오늘부터는 반대로 대응해야 된다. 이거는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CPI가 그 경기침체를 알리는 시그널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은 자기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CPI가 더 나쁘게 더 이렇게 수치가 적어져도 중요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죠. 김여덕도 많이 하고. 근데 저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파월 의장이 계속 강조했던 것은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에요. 이제 실업률을 보겠다, 노동시장의 동향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어떤 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다른 지표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정점 지났다고 저도 보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 노동시장 동향만 보시면 돼요. 다른 지표 필요 없어요. 국채도 필요 없고, 이제는 국채도 지금은 부차적으로 밀려났어요. 국채든 무엇이든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하고 월별 노동시장 동향, 이것만 보면 되는데, 인들은 개인적으로 늘 강조하는 게 미국의 그 통계에서도 월별 지표에 관해서는 인들은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늘 강조하잖아요. 저는 적어도 분기 보고서, 사실은 분기 보고서도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는데, 그래도 월별 보고서보다는 낫다고 보니까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1년 보고서, 이 정도가 저는 더 신뢰합니다. 근데 월별 보고서 같은 거는 저는 그게 뭔가 통계에 함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어떤 위법, 그러니까 문전비처럼 그냥 통계 조작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합법적인 한계 내에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는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전제하고 월별 어떤 통계, 노동시장 통계만 보시면 되겠다, 당분간은 내년 1, 4분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틴 암호명 노아의 방주 축구길. 그 다음에 아침한개님 한국 최고의 안보 전문가, 한반도 안보 전문가, 유튜버 최고의 안보 전문가, 유엔사령부 자선행사의 여기에 자선행사만 하면 되는데 여기 어떤 훈련이 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북유럽 유엔 다국적 분들이 같이 참여했다. 뭐냐? 이상하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나라 특성상 40대 이상이 되면 전직과 고용이 어려운 이유가 40대 이상인 분들이 조직 적응이 어렵고 융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고용 조절이 채용을 꺼려한다는 것인데, 만약 미국처럼 직종을 옮길 시에 나이에 의해 관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까요? 요즘에서야 우리나라에도 직무가 맞지 않아서 전직 트렌드가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나이를 포함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제약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신 노동개혁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드라가 명확하게 20년 전에 5급 노동당당 비서관을 했고 이 문제에 오랫동안 천착해왔던 사람으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법 개정처럼 세법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처럼 노동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 지금 오늘날의 부동산세니 무슨 소득세니 상속세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노동법 자체가 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최선이었어요. 그때는 고속성장 시대였고 그러한 덕분에 우리가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체제라고 평가받는 그런 의료보험 체계도 만든 분이 박정희 대통령 아니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당시에 필요해서 최적화된 모델로 만든 게 한국의 임금구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노동자를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한반도 5000년사 최고의 인권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애들은 자위 파시스트지. 자, 그걸 전제하고요.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것이 안 맞아요. 바꿔야 돼요. 이걸 자위 파시스트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얘들아 강조하잖아요. 고성장 시대에 경제 구조에 걸맞는 최적의 모델이 박정희 대통령 모델이었습니다. 지금은 바꿔야 돼요. 한국은 고속성장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경제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 맞게 세계화된, 그래서 성렬형이죠. 그래서 성렬형이 노동개혁한다 뭐 저쪽 한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겁니다. 부동산세 개혁돼야 되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부동산세 개혁돼야 되고 혁명 일어나야 되고 상속세 혁명 일어나야 되고 소득세도 혁명 일어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노동 관련법도 혁명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지금 반대하는 놈들이 바로 반서민, 반인민, 반국민 자위 파시스트인 겁니다. 반쪽 노면이 왜 반쪽 미당이 왜 자위 파시스트인가 지금 플래카드 걸고 있죠. 니들이 반국민이고 파시스트야. 니들 말대로 하면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굶어 죽어. 이 후레 자식들아. 부동산이 폭등하면 서민들이 좋아? 니들 자위 파시즘 문전비 반쪽 노면 때 부동산 폭등해가지고 서민들이 어땠어? 물가 폭등하고 빈부격차 증가율이 반쪽 노면 문전비 때 역대 최고였어요. 니들이야말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장본이냐?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빈부격차가 거의 없었고 세계가 인정해.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때는 언제냐?
이명박, 박근혜, 김영삼, 성예령 시대 이렇게 국힘당 정부였을 때가 오히려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니들이 뭐래? 예? 국힘당 지지자들은 못 배우고 가난한 애들이라고 막말을 하잖아. 그래, 그런 사람들이 왜 국힘당을 지지하겠어? 못 배우고 가난해서가 이겠어?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까 국힘당을 지지하는 거야. 국힘당을 지지해야 자신들이 생활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거고, 니들이 집권하면 니네들만, 극히 일부의 잘파쇼들만 특권 잡아가지고 부패 저질러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리고 일부 우리 파쇼에게 50억 클럽 매수시켜가지고 저희 파쇼 클럽만 극히 특권 소수층 조국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가난한 애들은 가난하게 살고 강남에 살면서 자기 특권층을 놓지 않으려고, 자기 특권 놓지 않으려고 별 지랄을 다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따위가. 안 그래요? 인들아 말이 여기 어디 한치에 어긋남이 있습니까? 인들아 얘기할게요. 명분상 이 노동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한국의 서열 문화가 있어요. 이게 오래된 한국의 습관이기 때문에 못 바꾼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관습이에요. 북한은 다른 거, 인들아가 어지간해서 북한 칭찬 안 하잖아요. 예. 북한은 한국보다 이 서열 문화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거는 북한을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서열 문화 못 바꿀 수 없어요. 한국에 그냥 원래 그냥 유전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열 문화 바꿔야 됩니다. 영공서열 파괴가 돼야 돼요. 영공서열 파괴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영공서열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막는 놈들이 누굽니까? 노동권에 기생하는 파시들이지. 응? 그놈들이 누구야? 에? 젊은 청년 노동자들 피 빨아먹는, 비정규직 피 빨아먹는, 계약직 노동자 피 빨아먹는 이놈들이 누구야? 이런 후레자식아. 30년 전에 인드라가 민주노총에서 영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 니들이 무슨 니들은 이미 기득권자야. 정교조가 90년대 중반부터 썩어 빠진 기득권 이권 단체로 전락해가지고 한 것처럼 엠빙신 같은 이런 쓰레기, 그게 무슨 노조야? 난 그런 거 인정한 적 없어. 이 나라는 노조 인정해요. 건강한 근로자의 권익 운동을 위한 그런 것을 인정하는데, 한국에 인드라가 진짜 이런 얘기 어렵게 하는데, 권영길이 민주노총 위원장 되면서 썩어 빠졌어. 그때부터 썩어간 거야. 도대체 누가? 국유본이 임명했겠지. 국유본이. 나는 권영길이 왜 갑자기 뜨고 민노당에서 할 때부터 나는 9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권영길 때부터 담병호까지는 괜찮아. 권영길이 딱 되면서부터 쌍년이 이런 애들이 막 나서면서 서울대 출신 이런 애들이 막 나대면서 하든가 한국 노동파는요 다 썩어빠졌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 당시에 젊고 참신했고 개혁적이었던 노동운동가들은 다 도태됐어요. 다 죽였어. 다 그냥 노동장에서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패하고 말 잘 듣고 그런 어떤 정북파가 지시하면 다 그냥 지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는 애들만 남은 거야. 한국 노동파는요,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젊은 노동자들이 그걸 깨닫고 바꿔야 됩니다. 40, 50대 꼴통, 수꼴통들은 가라! 4050 꼴통들이야말로 한국의 흑암세대다. 흑암세대. 이 4050 수꼴통 세대들을 때려잡아야 돼요. 230 세대가. 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직장인분들 4050 이 꼴통들을 수꼴통들을 때려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미래도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강조하겠습니다. 인들아가 그래도 80년대 때까지만 해도 노동운동 하면 다 건강했어요. 대부분이. 예, 극소수만 여기 자기 이속 차리고 했지 다들 그래도 대의에 뭐 이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김문수도 그랬잖아요. 예. 근데 90년대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예. 그냥 통일운동 88년 그때 갑자기 통일운동 뭐 이러면서 예. 한 다음부터 다 그 노동운동이든 학생운동이든 다 그 통일운동에 하위 개념. 이게 통일운동? 그건 뭐야? 반쪽성, 반쪽정운. 거기 밑에 환경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노동운동 다 부분운동이야. 예.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예? 그냥 거기에 졸이야 졸. 무슨 노동자가 무슨 예? 주인이 되는 세상? 북한을 봐야 무슨 노동자가 주인이야. 반쪽 정원이 주인이지. 하여간 정리하면 간단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면 그 서열 문화가 개선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최적이었던 그런 어떤 상속세 그 부동산세 뭐 이런 제반 세법 그다음 노동개혁이 패키지로 같이 처리돼야 됩니다. 이 점을 인드라가 늘 강조했죠.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최저임금제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최저임금제가 폐지돼야 됩니다. 그게 기본소득제의 취지예요. 최저임금제도 있고 기본소득제도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파탄나는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나는 겁니다. 이 점도 인드라가 강조했죠. 인드라는 기본소득제에 긍정적이죠. 밀턴 프리드만이 강조한 게 기본소득입니다. 앞으로는 기본소득으로 가요. 대신 최저임금제가 폐지되고요. 세 번째 인드라 여기서 최저임금제에 지금 목숨 건 애들이 누구냐? 바로 대기업 노동자라고 자称 노동귀족들이죠. 왜? 최저임금제가 좀 오른다고 해서 알바들이 1,000원, 2,000원 온다고 좋습니까? 그 별게 아니야. 오히려 이것들을 이득받는 건 중소기업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바로 민주노총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들이 가장 특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기본급을 어떻게 올려줄 수는 없었거든요. 대한민국 경제가 살리려면.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는 좀 이렇게 챙겨줘야 되니까 수당을 해가지고 수당을 많이 챙겨줬다고요. 근데 이 수당이 대부분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보너스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기업, 인드라 대기업 다녀봤잖아요. 대기업은 기본이 600%, 때로는 800%예요. 두 달마다 보너스가 나오고 설날과 추석 때 또 보너스가 나오니까 800% 이렇게 받아요. 제가 알기론, 기억하기론. 근데 중소기업이 왜 다들 기피합니까? 800%, 600% 아니지. 400%만 받아도 다행인 거지. 안 그래요? 그리고 더 작은 기업들은 보너스가 어딨어? 없지. 그렇죠? 근데 이 보너스 수당에서 이게 최저임금제 기본급과 연동이 되니까 더블, 쓰리 쿠션까지 날릴 수 있다 이거예요. 대기업만 특혜 보는 게 최저임금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연공서 개혁하고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지금 핵가족 시대로 1인 시대로 접어드니까 이제는 단호하게 성가구 미국처럼 성가구로 도입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연공소일제로 가는 그런 시스템은 이것까지 있고서는 한국인들이
예, 중간에 뭐 39살, 40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어렵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는데 어떻게 예, 갈 수가 없죠. 이런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기존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해도 직장 그만두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 많아지니까 해고가 가장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지 해고 문제에서도 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인드라가 얘기하잖아. 해고 문제만큼 인드라가 좀 한국에서는 좀 엄격해져야 된다. 현재 한국의 해고 제도가 전 세계 기준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이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전제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인도라도 해고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되려면 바로 누굽니까? 대기업 수급골통 400 수꼴통들의 꼴통을 부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한국 경제 개혁이고 한국이 나아갈 길입니다. 세계화예요. 성년왕이 이거 해낼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이것까지는 성년왕한테 기대하는 바는 없습니다. 얘기했지만 다른 것만 열심히 하시면 된다. 어쨌든 저렇게 얘기하고 잠시 어제 이제 방수 시작했겠네. 몇시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인드라 흥분했는데 좀 침착하게 생각하면 자 어쨌든 자본주의는 인드라 자본주의 규정을 했잖아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늘 가능한 대량 유통 시스템이다 그렇게 규정하잖아요. 근데 좌우 파셔들은 노자 간 대립 구조를 자본주의를 정의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환상이야. 로스차드 가문이 그래서 막스주의를 이게 채택한 겁니다. 거기에 생산 공장주와 노동자 간의 대립을 야기시키면 이득 보는 세력이 누굽니까? 금융 자본이죠. 그런 면들을 막스 자본론을 읽다 보면은 허점이 발견됩니다. 여전히 인도는 막스는 친구라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러나 막스 경제학에 대해서는 소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 많이 떨어졌네요. 제가 또 매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매수에 대해서
폭락에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 얘기죠. 왜 인도 CEO가 이렇게 많을까? 안달공학에서 잘 설명했네요. 그 다음에 휘철리즘, 이 긍정론 좋습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던 극락의 인도 길거리 음식. 이게 인도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같이 이렇게 드러내는 게 휘철리즘 어떤 유튜버의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든영이 아프리카에 올인하고 있다. 이걸로 1대1로를 막을 수 있을까? 이미 막고 있어요. 이든영은 언제나 응원하고 인드라는 걱정하지 마시고 재선에만 나서지 않으시면 돼요. 다음에는 미국 민주당 좋은 어떤 다른 후보에게 물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파양 놓고 현 정권 으르렁.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보도한 게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뉴욕타임즈가 중립적인 거죠. 근데 이 기사를 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인드라가 그런 얘기 했잖아. 문전비. 솔직히 나는 고양이 키우는, 반려동물 키우는 입장에서 문전비가 이해가 안 된다. 얘는 사람이냐. 그런 시각이 이 기사를 보는 대부분의 전 세계인들이 다 공감한다 이거예요. 문전비가 사람이냐. 문전비가 개를 죽이지 않았냐.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여길 수 있어요. 어쩌면 저 사람의 탈을 쓰고 문전비가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쨌든 뉴욕타임즈가 얘긴데, 이 이슈 자체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뉴욕타임즈가 문전비 정권, 자위 파시स्ट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닭광 수상한 행적, 문전비는 왜 참았나, 이재명 몇 달들이 개싸움까지, 문전비 문닭광 백개 틀딱 정숙 몇 달, 반쪽 앞에 반쪽 일석 반쪽 정일, 반쪽 정은 뽕여정 맹꽁이 시파르 프링.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똥파리 열받네요. 몇 달. 그 다음에 성렬형 지지율 올라간다. 변어봉 빼먹었네. 변어봉 여론조사체도 이렇게 긍정이 40%를 넘었다. 이건 뭘 말하냐. 그리고 소주성 통계, 소득주도 성장 통계 조작했다. 통계 조작 갈아치웠죠. 이런 얘기. 어벤져스 전략 회의.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그 부동산 관련자들 문전비 장하성 동생이 구속됐죠. 올해 7월 달인가 장하성 동생이 무슨 부패 혐의로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구속되면 다냐. 문전비 시절의 경제사범들을 다 잡아 쳐넣어야죠. 그러면 더 성렬형 지지도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렬형, 한동훈 법무장관, 국유본 라인이 이렇게 서울 남부 지원에 이렇게 경제사범들 해놨죠. 문전비 때는 안 한 걸 이걸 했는데, 이 경제사범들을 엄벌할수록 국민 지지도는 폭등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왜 잠깐만요. 사람 박정희 대통령이 제주에 방문하면 생기는 일. 제주하면 박정희 대통령이죠. 5.16도로.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니까
껄쩍지근하니까 김정필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이거를 이제 그간 이제 제주도에서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지우려고 무진장 많이 애를 써왔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것을 그 원희룡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이 문제, 제주도 문제, 4.3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인들아 볼 때는 좌우 극단으로 나눠져서 그 4.3 현실을 뭔가 새롭게 역사를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결국은 이 제주 4.3 문제도 결국은 통일이 된 다음에야 그로써 역사의 전모가 모든 게 쌈박하게 밝혀지면서 그동안에 국유본이 숨겨놨던, 인들아 볼 때 그러한 자료들도 공개되면서 보다 객관적인 접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인들아 볼 때 현재 우선 4.3에 대한 지나친 어떠한 밤이 관점,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렇다고 또 그 반대로 그런 4.3 때 일부 그 제주 시민들이 희생당한 것들 너무 또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냉정하게 역사적 재평가를 하려면 그건 통일이 돼야만이, 한반도 통일이 돼야만이 이것이 역사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광주항쟁처럼 말이죠. 그렇게 통일이 되기 전에는 이게 국유본의 분단 체제 지속을 위한 떡밥이거든요. 그래서 이 떡밥 자체가 분단 체제 지속이라는 구변 전략이 바뀌어야만 4.3 문제다, 광주항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평가가 기존안에 미공개 자료들이 등장하면서 달라질 것인데, 지금은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인들아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파시즘들의 어떤 그러한 양쪽 주장에 너무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슬렁 아프리카 벌써 7년.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실천하시는 분이죠. 그럼 국유본이, 인들아 알겠죠? 국유본이 새마을운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인들아 강조드렸습니다. 반기문의 그 경제자문관 그분이 얘기했죠. 아프리카가 새마을운동으로 무장한다면 아프리카 빈곤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아시겠죠? 넘어가고요. 세네갈 다시 가는 거고, 박수를 보냅니다. 원희룡 장관 잘하시고, 그 드라마 빠찡꼬에서 여전히 저는 부산 철수가 그 드라마 빠찡꼬처럼 부산 철수가 유력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원시고 60년대생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그래서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할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예술을 꿈꾸다. 이 영상은 모두 전부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AI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환상을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AI는 시키는 것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설계한 대로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이런 면에서 AI의 긍정성인 거죠. 우리가 이제 소설 속에서 터미네이터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러한 정도의 AI는 아직 아니고, 지금은 어디까지나 오히려 기존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할 때 오히려 이런
AI가 보조기 역할을 해준다면 보다 본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겠죠.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작곡이든 하든 소설을 쓰든 뭐 그림을 그리든 창의력에 보다 집중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곡하는 공부하는 사람이나 그림 공부하는 사람, 글쓰기 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예술가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나? 아니 저 공부할 필요가 없나? 있죠.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인드라 자영업자로 설명할게요. 뭐냐면 인드라가 지금 이 인드라 가게를 운영하잖아요. 근데 인드라가 AI들을 다 고용했다고 칩시다. 뭐 홀 보는 AI, 주방 보는 AI. 그럼 나는 그냥 돈만 계산하면 단 거잖아요. 그럼 인드라가 더 편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언제 고장 날지 모르면, 예를 들어 주방 보던 AI가 버그가 생겼다든가 갑자기 동작 중지가 되면 내가 해야 되잖아. 만약에 그런 AI에게 의존하면 AI가 잘 작동하면 문제가 없지만 AI가 만약에 무슨 고장이 나면 내가 해야 되거든. 아니면 그냥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나는 홀 보는 거나 주방 보는 거, 가게 전반에 대해서 나는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할 줄 아는 상황에서 내가 이 업무에 너무 치이니까 홀이나 주방에 AI를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좋으니까, 편하니까. 근데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되죠. 그랬을 때 인드라가 이 가게 일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AI를 보조해서 하는 것과 자기는 가게 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AI가 다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한 사람하고 차이는 극명하게 나눠진다 이거죠. 자칫하면 문 닫을 수 있어요. AI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예술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AI에게 필요한 기술적인 테크닉들을 맡기는 거지, 그것들을 자기가 다 알아야 되는 상황에서 맡기는 거죠. 다 알지 못하면서 AI에게 맡기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의 어떤 창의력도 결국은 소진될 수밖에 없고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방송이죠? 아니, 마지막 방송이래요. 끝이죠? 또 있나요? 라노크로스. 인드라가 이 조한제트 좋아해요. 영화도 있었죠. 걸크러쉬, 조한제트, I love rock and roll. 인드라 이 종아리. 가슴이 웅장해진 롤드컵 노래. 이거 노래 좋던데. 좋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메시 축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페널티예요? 누가 이기고 있어요, 가쿠토님?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지금 0대0인데 페널티예요? (12시 21분) 지금 누가 이기고 있어요? 메시가 차나요? 메시가 혹시 실축하나? 그건 아르헨티나 페널티면 그 메시가 찰 텐데, 메시가 실축하나? 저 누구야? K처럼? 이거 재밌네. 요리스 대 메시, 메시 대 요리스. 저는 메시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마라도나야? 이제는 이제 저기 어디죠? 거기가 이태리 김민재 구단이 어디죠? 나폴리. 이제 나폴리 구장 이름도 바뀌어야 됩니다. 김민재 구장으로. 마라도나 제
걔뽕 먹고 맨날 이렇게 하는 애. 예, 신의 손. 이제 마라도나 잊을 때도 됐고, 예, 골. 그래서 이제 메시가 마라도나를 넘어야 돼. 나는 마라도나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짓 한 애가 마라도나잖아. 예. 마라도나 별로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예. 그리고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축구 팬 입장에서도 마라도나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예. 진짜로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저는 호나우지뉴 뭐 이런 스타일 같은 걸 좀 좋아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메시가 어쨌든 마라도나를 넘어서야죠. 우승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지표 인드라 지금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 보겠습니다. 지금 인드라 현재 평가 손익이 방송 전에는 뭐 4,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11,600원입니다. 인증해야지. 인증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드라 그냥 굳이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인드라 증명해라 당신 말을. 그러면은 인증하기 위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저장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언제나 저는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종교는 없지만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살고자 합니다. 인드라 말을 믿지 마시고 본인들의 판단을 우선하시기 바라고요. 인드라는 여러분들의 좋은 판단을 위한 어떤 자료만으로 삼으시고요. 무엇보다 인드라가 중요한 건 마자세죠. 마자세 하시면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게 행복하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자세.